공사판에서도 일을 했었고 일용직이죠. 제가 상하차 일을 시작했었던 첫날에 네 평 조금 안 됐던 것 같아요. 그걸 다 합쳐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도 좀 아프셨거든요. 뭐. 안녕하세요. 되게 오랜만에 뵀는데 머릿결이 더 좋아지시는 것 같다는 게 진짜로 좀 개인적으로도 궁금했던 게 문복 씨가 활동이 없어가지고 활동을 해야 좀 금전적인 게 또 생기고 그걸로 생활을 또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한 몇 평 정도 됐다고 할까요? 한 화장실, 그 다음에 주방 다 합쳐서 한 네 평 조금 안 됐던 것 같아요. 그걸 다 합쳐서 딱 2명이서 누울 수 있는 침대 하나 놓고 책상 하나 놓고 거기서 한 13년, 14년 정도 10년 넘게 살았어요. 정말 안 해본 일들이 없거든요. 제가 공사판에서도 일을 했었고 택배 일도 되게 많이 했었고 이런 뭐 전등이나 뭐 소방 관련한 그런 기구들 고치는 일도 했었었고요. 그 일용직이죠. 예, 일용직으로 제가 갔었던 거니까. 그러면 좀 어려운 거 맞잖아요. 아, 맞아요. 힘들지만 이제 단순 노동 같은 것들. 예. 왜냐면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따로 그런 면허라든지 라이센스 자격증이 없는 거다 보니까 택배 물품들을 이제 트럭에 실어서 옮기는 거. 이제 물품들이 왔을 때 실어서 내리는 일들. 상하차. 네. 이제 끌차라고 하죠. 이제 물품들을 옮기는 끌차를 이제 처음 끌면서 사실 좀 되게 거칠어요. 막 철들이 조금씩 막 녹슬고 그래가지고 오래돼서 그래서 거기에도 이제 여름이니까 거기에도 되게 많이 끓히고 식사 시간이 되면 제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가장 많은 식사를 한 것 같아요. 양으로 따지면 그 일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해야 될지 모르니까 온몸에 힘이 다 들어가거든요. 근육통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는 다리가 너무 아팠어요 사실. 그러고 나서 집에 겨우 도착을 해가지고 씻지도 못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씻지도 못하고 침대가 아니라 그냥 집에 들어왔을 때 그냥 부엌바닥에 바로 그냥 쓰러졌었거든요. 몸도 적응이 안 되는 채로 또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령도 없는데 일을 하니까 힘들지만 이제 보수가 그런 확실한 일당이라고 해서 일한 다음에 바로 이제 들어오는 돈이다 보니까 월급으로 받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그날 네네네. 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뭐 일하고 지내고 있어요 얘기를 이제 해드리면 따로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우려를 하신 분들은 또 되게 많으세요. 근데 저는 전혀 그게 단언컨대 부끄럽거나 막 창피할 일이거나 눈치를 봐야 되거나 저는 그게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돈을 벌기 위해 이제 앞으로 이제 생활을 위해서 저 말고도 다른 분들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니까 그리고 다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나의 아버지가 나의 어머니가 나의 형제가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 옆에서 더 챙겨주고 그러는 마음이 훨씬 들지 어쨌든 나는 무조건 돈을 벌어야겠다 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집안에 가장이 돼야 되는 순간들이 되게 많았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도 좀 아프셨거든요 몸이. 뭐 힘든 일을 못 하셨어요. 음식점 일도 못 하실 정도로 몸이 너무 힘드셔가지고 뭐 레스토랑 아니면 진짜 작은 가게 술집 등등 해서 안 해본 일은 정말 제가 카페랑 편의점밖에 없는 것 같아요. 비교적 뭔가 접근성이 쉬운 일들 빼고는 거의 다 해본 것 같고. 평범한 아르바이트는 좀 소위 말해 돈이 안 되니까 맞아요. 평일에는 상하차 일을 하고 주말에는 이제 다른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그때 했었을 텐데 어머니한테도 무슨 일을 한다고 정확히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걱정하실까 봐. 그냥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구나 이 정도만 알고 계셨지 나중에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일을 했었다고.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 아침에 잠깐 나갔다가 아마 들어오셨을 거예요. 부엌에서 쓰러진 저를 보고 되게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 슈스케 나왔을 때가 중학생이었죠. 네, 맞아요. 제가 기억나는 게 어머니가 같이 그 오디션장에 오셔가지고 맞아요. 지켜보고 계셨던. 맞아요. 서울 가서 오디션을 보고 싶다고 얘기를 드리질 못하겠는 거예요. 왜냐면 그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을 아니까 그때 나이에는 너무나 큰 돈이었어서 좀 그 돈을 달라고 하기가 너무 이제 개인적으로 좀 죄송해서 그 오디션은 이제 서울 비롯해서 전국을 돌잖아요. 거기 이제 대구에서는 참가를 해서 이제 힙통령 영상에 난소하면 삼기저거든요. 고향 말기쯤 가까이 되면 삼기저거든요. 나중에 알았어요. 프로듀스 101을 막 마쳤을 때 이걸 숨기셨어요. 이모여간의 암투병을 하시다가 올해 5월 말에 돌아가셨어요.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 문복님 어머님 이제 돌아가시고 문복 씨가 활동하고 있을 때 했는데 원래 처음 시작은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되게 싫어하셨어요. 학생이면 공부를 해야지 왜 그런 일을 하려고 하냐. 좀
좀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은 좀 두고두고 좀 마음이 많이 이제 아픈 것 같아요. 저 역시 어머니를 좀 덜 힘들게 해드리고 싶어서, 더 많이 웃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이제 시작했었던 일들인데, 어려운 상황들이 아무래도 지속되다 보니까 정말 어머니께서 너무나 좋은 분이셨어요. 저를 이제 키우고 이제 양육을 홀로 이제 하셨는데, 어릴 때부터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나 예의, 피해를 끼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항상 이제 저도 들어오면서 살았기 때문에 어머니의 그런 바른 가치관을 제가 배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6살 때 이미 두 분을 이혼을 하신 상태이셨고, 네네네. 제가 가족에 대한 좀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 좀 마음이 많이 힘든 점이 뭐냐면, 다른 뭐 친구들 집이나 이런 뭐 가족들을 어쨌든 보잖아요. 놀러 가면 가정이 너무 화목한 거예요. 되게 화기애애하고,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주말에는 놀이공원 어디를 놀러 갈까.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제 가정에서는 들어보지 못했던 말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할 수 있는 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는 건데, 한 가지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건, 돌이켜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그 두 분이 제 앞에서 단 한 번도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되게 서럽고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문복 씨에 대한 방송에서 소비되는 행태들도 그렇고 재미있고 좀 유쾌한 모습들이 많이 주목이 됐었고, 이런 얘기들 전혀 아마 아시는 분들이 없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들으면서도 되게 기특하다는 생각 많이 들 것 같아요. 사실 정말 변치 않는 거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이랑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건 정말 변치 않아요. 정말 최근 근황은 강연을 조금씩 하고 있어요. 일반 그 대학교 엔터테인먼트 학과 이런 연예계 분야 쪽에 이제 종사해 주시는 앞으로의 이제 스태프분들, 미래 연예기획사의 A&R 앞으로 지원하려는 그런 친구들에게 강연을 해주고 있거든요. 순탄하지 않은 그런 생활들을 해왔으니까, 제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그렇고 연예계 활동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이 일을 시작하는 친구들에게 너무 힘들어하지 않게끔 제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점이 있다면 그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저기도 내 예상대로 터질게 또 내 식대로 막 밀어붙일게. 제가 좀 꿈이 있다면, 제가 음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렵게 이제 시작을 했다 보니까 정말 자기가 원하는 일, 꿈, 노력을 하는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일들을 앞으로 하고 싶은 게 제 꿈인 것 같아요. 유쾌하고 좀 재밌는 얘기들은 이번 주말에 또 아자르 라이브를 하니까 좋습니다. 예. 그때 좀 들어오시는 분들이랑 소통도 하면서 좀 많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모두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다르지만, 제가 바라보는 이제 여러분은 항상 변치 않는다는 거, 예, 항상 감사하고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는 거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고, 내실을 다지는 시간이 좀 되게 길었는데 많은 활동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테니까 앞으로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